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해마다 대학 입시는 여러 가지 변수와 또 변경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입시가 쉬웠던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항상 매년 입시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2025학년들은 변수가 너무나 많죠. 변경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입시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점수가 높다고 해서 성적이 좋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이 충분한 실력 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입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핵심적인 내용들은 네 가지 정도가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네 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 하더라도 사실 입시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데 이 네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입시에 한꺼번에 몰려있다 보니까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의대 증원의 문제죠. 초창기에는 이제 의대 증원이 2,000명 확대하겠다고 발표가 되어졌다가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2,000명 중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50에서 100% 정도까지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졌지만 최종적 모집 인원, 모집 요강이 발표되어지는 때까지는 시간이 있고 실제 모집 요강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을 선발하게 되어질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무전공 선발,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정원의 25%까지 해서 유형 1, 유형 2로 해서 자율전공 학부 또는 무전공 학부를 선발하는 문제도 입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호학과의 정원을 올해 1,000명 선발하고 2026학년도에도 간호학과의 모집 인원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대 입학 정원이 13년 만에 큰 폭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12% 257명을 감축한다는 점. 이런 점들은 결국은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뿐만 아니라 의대와 내신 성적에 접점이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나 이화여대, 경희대까지도 또 간호학과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건계열에 있는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또 치위생학과라든가 임상병리학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교대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교대뿐만 아니라 일반 사범대학의 입시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시에 전반적으로 커다란 영향이 큰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의대 정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대학별 의대 증원 계획에 따라서 2,000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이었고 서울의 8개 대학은 증원 계획이 없고요. 경기 인천 지역에서 361명, 부산, 울산, 경남에서 361명, 전남, 전북에서 215명,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289명, 제주에서 60명, 충남, 충북에서 549명, 강원에서 165명을 선발하기로 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의대 정원을 몇 명 정도 선발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사실 몇 명 정도 의대 정원이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가 없죠. 처음에 이제 의대 정원 2,000명이 발표가 된다고 정부에서 나왔었을 때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2,000명 정도의 증원까지는 물론 입시를 바라보시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2,000명을 증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2,000명 증원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해서 한 700에서 800명 정도로 조정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의대도 사실은 보시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첨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조정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모집 요강이 발표되는 시점은 5월, 그 다음에 모집 요강의 계획이 수립되는 시기가 4월 말이기 때문에 입시의 시기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의 관점에서는 매우 촉박한 시간을 남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조정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몇 명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또 관심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늘어날 텐데 과연 의대 정원의 증원이 지금 계획 나와 있는 대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의대 정원이 없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이냐, 또 의대 정원에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학종용이 신설이 될 수도 있느냐, 또 수시와 정시에서는 어떻게 지역인재가 분산이 될 것이냐, 또는 의대 증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에서도 얼마나 인원이 늘어날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이 관심이 있는데 일단 모집 요강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결국은 입결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의대 내신 성적이 부산대 지역인재 전형이 1.09의 내신 성적이었고 치의학과가 1.39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의학과의 내신 성적이 1.39까지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학생 수가 결국은 1등급이나 1등급 상위 구간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제한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내신 성적이 하락되는 건 분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신 성적이 하락하는 것은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당연히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정시에서도 수능에 대한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치대나 또는 한의대나 수의대나 약대가 직접적 영향을 받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공학 계열의 일반 학과에서도 결국 내신 성적의 하락, 수능 성적의 하락이 예상이 되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전공학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무전공학과는 2025학년도에 최소 1000명 정도 확대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제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정원의 25% 정도까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무전공학과는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지게 되고, 유형 1에서 약 모집 요강의 10% 이상, 또 유형 1과 유형 2를 합쳐서 25% 정도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하게 되어지면 정부로부터 가산점과 국가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무전공학과를 적극적으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대학의 입장과 또 소속되어져 있는 대학의 학생들의 입장이 첨예하다 보니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무전공학과는 유형 1과 유형 2로 구분하는데 유형 1은 자유전공학부 스타일이에요. 서울대학교에 자유전공학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 자유전공학부가 있는데 이전에 자유전공학부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올해 2025학년도에 선발하는 자유전공학부는 모든 학과를 인원 제한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특정 학과로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이 안 되고가 아니라 학생들이 희망한다면 모든 학과에 선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유형 2는 광역이나 계열 모집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과별 모집 또는 계열별 모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광역 계열별 모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계열 내의 모집 자율 선택 및 학과별 정원은 150% 범위 내에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전공학과가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무전공학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재 대학의 재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이제 대학 입시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의 관점에서 무전공학과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학과별 선발에서 결국은 계열별 선발로 바뀌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의 기준점이 없어진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릴지 실제 그 계열이나 모집 단위가 과연 얼마의 성적이어야만 실제 합격선이 유지가 되어질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2025학년도 입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서 지원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적전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게 바로 수시든 정시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내신 성적을 열심히 쌓고 학생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
하나라고 한다면 그 다음 부분, 다시 말하면 입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석, 이 두 가지가 결국 결합이 되어져야만 희망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년도 데이터와 뚜렷한, 전년도 데이터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게 된다면 결국은 전년도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점수가 나오면 고득점이며 원하는 대학을 간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다면 결국 입시에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면 입시의 원서 기준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성적을 맞는다 하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100% 붙는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내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 철저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전공학과와 관련이 되어져서 신문에 나와 있는 일부 기사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면 연세대학교는 무전공 선발 검토를 위한 학내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고려대학교는 현재 95명인 자유정보 학부를 모집 인원을 확대하여 모집할 예정이고 성균관대학교는 AI 기반 자유정보 학부를 신설하여 5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한양대학교는 한양 인터칼리지를 신설해서 250명을 선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KU 자유전공으로 308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는 스포츠과학부나 음악대학, 미술대학 등 총 10개 학과에서 103명 정도를 무전공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학과의 인원을 축소해서 선발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대학에서 신입생 정도를 4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무전공 학과를 우리가 자유전공 학부를 신설할 예정에 있고 자유전공 학부는 현재 123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280명을 추가해서 약 400명 정도로 해서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의치대나 간호대나 약대나 수의대, 사범대 등 국가 자격증과 관련성이 있는 학과를 제외하고 서울대 입학정원 약 2,600명 중에 15%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전공 학과로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부로부터 가산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무전공 학과를 신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무전공 학과를 신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세 번째 관건은 2025년도에 우리가 간호학과를 1000명 증원한다라는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간호학과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현재 지금 보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약 50만 명 정도가 간호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26만 9,434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52.9%가 국가 지자체 간호직 공무원이나 119 소방직이나 장기 요양시설 등에서 등등등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전체 간호사 중에서 약 73%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게 간호사에 대한 수급이 그렇죠. 필요성이 점점 더 많이 요구가 되어지게 됨에 따라서 2035년 정도가 되어지면 간호사가 약 5만 6천 명 정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국에 있는 간호사들을 조금 더 증원하여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거고요. 2025학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1000명 정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 선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지역의 12개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선발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12개 대학이고 거점 공립대학에서 10개 교, 그 다음에 지방의 대학에서 78개 교를 선발해서 전국에 112개 교에서 간호학과를 선발을 하고 있어요. 간호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이 지방에 있는 지방 거점 대학이거나 지방 학교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워낙 많다는 점이고요. 전체 1,731명 중에서 서울권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921명,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비율로 따지면 8.85%밖에 되지 않고 수도권이 985명으로 9.12%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거점 국립대학, 지방대학에 몰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울권에 있는 간호학과, 다시 말하면 서울대나 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카톨릭대학교의 입결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서울권에 있는 간호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입시의 결과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2025학년도는 2024년도에 비해서 1000명을 증원한다고 해요. 1000명을 증원하면 현재 23,883명에서 24,883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지는 거고, 2026학년도에도 간호학과 증원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카톨릭대학교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보면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의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무려 26.5대 1이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10대 1 미만의 경쟁률이고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점은 바로 한양대학교가 경쟁률이 가장 낮습니다. 경쟁률이 높고 낮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 이게 가장 결정적인 요소죠.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합격 커트라인이다 보니까 자, 고려대학교는 합격 커트라인이 1.86이죠. 내신 성적이.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그 다음으로 낮은 대학이 중앙대학교가 1.76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이 보니까 1.5, 1.6, 1.6 정도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려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가장 낮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 보니까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라서 결국은 내신 성적이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호학과의 내신 성적이 1.5나 1.6 정도의 내신 성적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간호학과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의대까지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만큼 간호학과의 인원이 증원이 되고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간호학과의 원서를 쓸 수 있는 1.5나 1.6의 내신 성적으로 약대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서울권에 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카톨릭대학교의 간호학과의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히 내신 성적이 더 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은 지점은 카톨릭대학교가 24.75, 가장 경쟁률이 낮은 데는 연세대학교가 7.58의 경쟁률이고 활동 우수형 해당되겠죠. 이렇게 경쟁률이 높고 낮은 이유는 뭐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 내신 등급 컷, 이게 결국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낮으면 학생들이 몰리는 거고 내신 성적이 높으면 학생들이 덜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고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내신 성적을 보면 한양대학교가 3.31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낮은 데가 카톨릭대학교가 2.32 정도의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가 2.08 또는 2.18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2점대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자사고 학생들이 상위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부분 다 원서 지원이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결국은 우리가 입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결국은 이렇게 간호학과의 인원이 증원이 되고 또 의대 인원이 증원이 되어지면 의학계열, 보건계열의 내신 성적이 하락, 뻔히 우리가 예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1등급을 맞는 것은 서울 수도권의 고등학교 3학년 한 급의 학생 수가 많을수록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늘어나게 되어져요. 하지만 1등급에 맞을 수 있는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개념이 내신 성적 1.1이나 1.1과 같은 아주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결국은 뭐냐면 1등급의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어지면 그 학교에 사실상 1.0이나 1.1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고 1등급을 맞는 학생의 수가 적은, 다시 말하면 한 반에 20명 이하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한 학급이 예를 들어서 4개나 5급 이하의 소그룹 학교인 경우에는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는 적지만 1등급을 맞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대부분 내신을 쓸어가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소그룹의 학교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의대 증원이 늘어나고 간호학과의 모집 인원이 1000명이 늘면 당연히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대나 간호학과 보건계열에 대한 입시의 하락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대학들의 내신 성적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또 학생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의 하락,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의 하락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대의 감축. 교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대 인원을 감소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교대 12개 초등교육 양성대학의 입학 정원을 내년부터 12% 감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교대 인원을 감축한다 하더라도 입시의 변화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교대의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은 사실상 작년 기준으로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더 밑으로 하락하거나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교대의 인기가 갑자기 2025년도나 2026년도로 가면서 교대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서 교대 인기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도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교대의 모집 인원이 감축되는 것은 당연히 교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한 요소이긴 하지만 입시에는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서울교대부터 시작해서 진주교대까지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교대는 355명에서 312명으로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고 경인교대는 598명에서 526명으로 춘천교대는 321명에서 282명으로 인원을 감축하고요. 진주교대는 319명에서 281명으로 인원을 감축하도록 합니다. 보통 교대들의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될까? 보시는 것처럼 서울교대의 합격선이 보통 1.66 정도 내신 성적이 되고 그 다음에 춘천교대가 1.43, 그 다음에 공주교대가 1.66, 그 다음에 진주교대가 2.3 정도가 되는데 내신 성적은 당연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유무,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높고 낮음의 차이, 그 다음에 면접의 유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학생부의 반영의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결국은 적정 대학들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또는 수능 최저 유무에 따라서 대학 결정을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첫 번째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점, 두 번째는 무전공학과의 선발이 늘어난다는 점, 간호학과의 정원이 늘어난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대의 모집 인원이 감축되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이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 하나 추가하게 되어지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반수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작년에 재수생의 비율이 한 35% 정도 됐고요. 작년에 재수생의 인원이 15만 7,368명이었는데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이 7만 5,470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47.95%. 실제 수능에 참여하는 전체 재수생 중에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불과 47%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9월에 참여하는 재수생도 57%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이나 9월에 모의평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수능에서 실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를 예측하는 게 사실은 판단 근거가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수능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반수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반수생 중에서 특히 고득점자들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결국 이렇게 복잡한 입시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입시를 잘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수능을 조기 완성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11월 달에 수능 시험을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당장 6월, 9월까지 공부를 빨리 완성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수능을 조기 완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시에 대한 원서 지원을 조금 더 어떻게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또 명쾌하게 수시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을 잘 수립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또한 여기에다가 수시로 바뀌는 입시의 환경에서 과연 어떻게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하시면서 입시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025학년도에 가장 4가지의 쟁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4가지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하이퍼 리뷰에서는 5월에 재수 반수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재수 프로그램들은 관리형 독학 재수 프로그램, 두 번째는 취약 과목 독학 재수 프로그램, 세 번째는 성공재수 종합반,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관리, 내신 대비, 수능 대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 부원장님께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